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인천 시민입니다. 개인택시 관심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무사고 5년 정도 외엔 없으나 개인택시 방향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개인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할 과정이 몇 가지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 지역의 거주 요건, 그 지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은 5년 무사고, 자가용 하신 분들은 5년 무사고, 영업용 하신 분들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인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년, 영업용 화물차를 한다든가 버스를 한다든가 택시를 한다든가 3년이면 되고요. 법인체 운전직은 6년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가용 경력으로 택시를 사게 되면 일단은 택시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택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1년에 4번 실시하는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이 있습니다. 양수 교육을 분기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분기에 접수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게 되면은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 필증이 나오면은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은 90% 이상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요하니까 그거는 개인 택시 교육 받은 다음에 다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전 과정을 다 거치려고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은 1년 6개월 정도. 교육 접수 한 번도 안 떨어지신 분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를 봐야기 때문에 미리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관두기 3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대표님, 그리고 물론 거주 요건이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그 살던 지역에 어렸을 때 살아도 상관이 없고 유치원 때 살았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 무조건 거주 요건을 보면은 거의 1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맞는데 지방 같은 데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거주 요건이 없는 데도 좀 있어요. 그러나 도심권으로 오게 되면 거의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거주 요건을 따지시면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무사고 5년에서 6년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무사고 5년 기준은 본인이 운전을 했든 안 했든 장롱면허도 상관없이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자가용을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접촉한다는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단순 보험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건 무사고 개념으로 들어가고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은 경찰서에는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데 내가 피해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해자로 가면은 무사고 개념은 없어집니다. 예. 무사고 5년 그거는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나요? 예, 아무 경찰서도 가능하고 운전 경력 증명서 전체 거를 발급 받으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댓글은요. 울산 매매 가격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1억 700만 원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이분한테 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울산 지역의 개인 택시 양도양수를 하는 매매업소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재차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통화하고 바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시세 가격이 잘못되면 바로바로 전화 오니까 저희 시세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다가 우리 지역 시세가 좀 틀린 것 같다면은 저희한테 유튜브나 전화상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다시 그 지역에 확인을 해가지고 정보가 틀렸으면 바로 수정해서 올리니까 많은 접촉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택시는 야간에 하는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적인 낮 시간에 기본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요. 요금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는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일찍 끝나는 사람,
중간에 나와서 늦게까지 하는 사람, 아주 늦은 시간에 나와서 아침까지 하는 사람, 이러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획일적으로 어떻게 정답이라는 게 말씀 못 드리고 본인 루틴에 의해서 건강에 이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예. 네. 낮에 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 마지막에 이제 요금 체계가 좀 바뀌어야 택시 기사님들 수입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요금 체계는 당연히 다르죠. 심야 시간대는 심야 요금이 있는 거고 네. 낮 시간대는 그런 요금 별도 규정이 없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심야에 일하는 데는 심야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외를 벗어나면 시외 요금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더 올라야 되는지 아닌지를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요금이 좀 올라주면 낮 시간에 하시는 분들도 좀 나아지겠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가만히 앉아서 신경 좌우 아래 쓰다 보면 나이 들어 병 들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맞아요. 네. 개인 택시는 가장,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본인이 하는 만큼 본인이 건강하면 좀 더 하시고 본인 체력이 따르지 못하면 본인 체력에 맞게 일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네네. 서울 기준 주간에 차 막혀서 힘들고 야간엔 콜 없어서 힘들고 현재 기준 요금 체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고충 얘기하는데요. 네. 이해하는데 언제 택시 요금이 좋고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십니다. 네. 어느 정도 감내하고 일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예. 인천도 내년에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서울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내년에는 못 얻어들리는 거죠. 네네. 예. 서울은 완전히 요금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작년 4월 번호판 시세가 전국적으로 떡상해 부산의 경우 1년가량을 1억을 유지하다 9월인가부터는 1억 300 거래돼 주식도 안 되고 해서 반포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퍼센트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 부산 시세가 200 하락한 1억 100만 원이라고 하시니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12월 2일이 양수 만료일인데 부산 기준으로 좀 더 하락할 것 같은지 대표님 의견을 구해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요. 네. 시세라는 것은 이건 딱 정찰제가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 없이 그때그때 변동 따라 하는데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 결심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해서 그래도 이 금액,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이 없을 것 같으면 하시고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운섭이에요.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금액은 달라지는 거지 살 때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망설인다면은 이분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더라도 빨리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그 돈 주고 왜 하는지 젊으면 모르겠지만 나이 먹고 하루 10시간 운전해보소 앞으로 전망도 별론데 이해 안 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연령대가 거의 60년생, 58년생, 57년생, 56년생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고심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금액 1억 5천 정도 가지고 제2의 직업을 누리거나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 투자한 금액 보장받고 가장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오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로 오시는 거예요. 네. 개인 택시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면 그쪽 분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남의 하는 거 안 좋은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본인이 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1억 5천 투자해서 본인이 더 좋은 거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거다 하면 이걸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거제 개인택시 조합 가격 1억 8천입니다. 가격 탄압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개인 거래 1억 7천 5백에서 1억 7천입니다.
가격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 다셨네요. 예,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시세 파악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단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흐름대로 흘러가야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가격은 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개택 폭락 중입니다. 이런 댓글 다셨네요. 이분은 뭐 아니 개인 택시가 폭락한 적이 없는데 그죠?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 폭락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많이 내려가야 100만 원, 200만 원이고 많이 올라가야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갑니다. 이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이렇게 좀 개인 택시 얘기만 나오면 안 좋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네. 다음 댓글은요. 36%까지 떨어진다는 말씀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던 보험료가 36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예, 댓글 맞습니다. 무사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36%까지 떨어지니까 100만 원이면 36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 예. 그때 그 보험 얘기 예, 했을 예. 때 그 댓글이네,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면 법인 택시 하지 뭐 하려고 2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개택하냐? 600 기준 월 매출 100만 원만 더하면 개택이나 법인이나 쌤쌤이고 그 이상은 법인이 더 이득인데?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본인 생각 나름이고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가 좋으면 계속 법인 택시 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자유롭게 이러고 싶다면 개인 택시로 가는 거고 이거로 투자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벌면 법인 택시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법인 택시든 협동 택시든 뭐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정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개인 택시를 추천하는 거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OECD 국가 중 최하위 택시 요금 GDP 동일한 일본에서는 도쿄는 4~5배, 오키나와도 2에서 2.5배. 언제까지 택시 업계만 희생을 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도 좀 맞죠? 예, 맞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여건이 그러잖아요. 형편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부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고령화가 문제라던데 5년 의무 보유 없으면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접근하지 않을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도 맞죠?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5년간 묶어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안 됐는데 모 신문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시행이 될 것 같다 하는데 내년에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풀린다면은 아무래도 지녀보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사가지고 적성에 안 맞으면 팔 수 있으니까 서로가 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젊은이들도 이 5년 조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 만약 5년 조건이 풀리면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상승하죠. 팔고 사는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5년 꼭 5년 보유하지 않아도 내가 형편 따라 형편이 안 좋으면 팔아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나는 개인 택시가 맞으면 가는 거고 그리고 젊은 층이 유입이 더 빨라지잖아요. 지금 젊은 층은 사가지고 이거 5년 동안 내가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도 안고 있잖아요. 개인 택시 가격은 5년 기준이 무너진다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네. 다음 댓글은요. 수고하십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퇴직하고 월 274만 원이 넘으면 연금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택시 매출이 월 얼마 정도 안 넘으면 될까요?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에 저희가 유튜브로 통계를 내가지고 금액 단위로 알려드렸는데 지금 정년 퇴직에서 오시는 공직자에 계셨던 분들이 보통 280에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시거든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 받는데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1억, 2억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간이 사업자로서 이러는데 많이
8천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신 분이 3,900인가 그러거든요.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해도 연금은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때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다 방송을 했었는데요. 3,4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몇만 원 차이예요. 그죠? 예.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대출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지역 따라 틀리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인천은 최고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규제가 좀 많아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나 이금융, 상금융께서도 대출 받았던 분들은 일단은 대출이 거의 나오질 않고, 내가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로 1억 넘은 사람들은 은행 DSR 기준에 의해서 대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택시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개인 택시 신용 대출이고 기존에 대출 있는 것도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되는 거죠. 네. DSR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은행에 1억이 대출이 있다면 그 1억 기준에서 넘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년 앞두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한 10년 전이나 5년 전부터는 봐야 돼요. 예. 아닙니다. 이거 구독자나 조회수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언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뭐 저희들 유튜브 보면 공짜인데요. 얼마든지 자기 직업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문점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잖아요. 예. 다음 댓글은요. 최근 요금 올린 대구 택시를 보시고도 요금 자율화를 논하십니까? 요금 올린 후 매출이 더더욱 폭망일로입니다. 이랬는데 원래 택시 요금 올리면 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6개월은 아무래도 고충이 따르죠. 인천 같은 경우도 택시 요금 올랐을 때 6개월 정도 다 힘들었어요. 예. 그 과정을 지나야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요금은 올려야죠. 광주도 그러잖아요. 광주도 택시 요금 올린 대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개인 택시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물가 반영에 따라서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말고 연애 그때에서 반영해서 소폭이라도 계속 올리라는 얘기죠. 예.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예비 희망자입니다. 월 200 정도 수입 올리고 싶은데요. 전기차와 LPG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기차와 LPG는 내가 사는 거주 요건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고 전기 충전기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것도 방법인데, 내가 사는 지역에 충전기가 없다면 외부로 나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200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LPG 차량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그럼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어느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구태여 안 오고 200만 원 정도 벌 목적이라면은 그냥 LPG차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이러다가 가까운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가는 게 편리하지, 구태여 꼭 시간을 정하고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전기차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일단 비싸요. 비싼데 또 문제는 사고가 나면은 그만큼 보험이 할증이 많이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전기차는 일단 배터리가 거의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리고 자차 보험 들을 때도 비싸고 사고 나면은 보험 할증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네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